왜 이렇게 춥냐? 놀러 가고 싶다. 놀기는 우리 이번 겨울방학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는 벌써부터 논다는 생각을 하냐? 왜 공부는 해도 끝이 없냐? 지친다 지쳐. 야 민수야, 성장기에 잘못 앉으면 척추가 굽는다 했잖아. 얼른 똑바로 앉아. 알겠어요. 설마 자세 때문에 척추가 휘겠어요? 제가 자세 안 좋은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에이 설마. 엄마, 엄마, 저 어깨 높이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어머, 이게 뭐야? 어머 민수야, 너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보니까 유독 높이가 다른 것 같아서요. 어머머머머머! 빨리 옷 입어. 병원 가자. 내가 엄마가 말했잖아. 자세가 중요하다니까. 어떡하려고 그러지 진짜. 척추측만증 초기로 보이네요. 검사 좀 더 해보고요. 치료 시작하시죠. 습관이 무섭네. 무서워.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살다가 척추측만증 증상을 보인 10대 청소년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클리닉에서는요,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김민경 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학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많이들 알고 계신 또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하게 척추측만증은 좀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어떤 질병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척추는 일단 목부터 허리까지 일직선을 이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근데 오른쪽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척추가 한쪽 방으로 틀어져 있죠. 이렇게 척추가 C자나 S자로 틀어진 상태를 척추측만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좀 많이 휘었는데요. 네. 그러게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네. 확실히 휘어져 있네요. 그러게요. 측만증이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좀 고백하자면 저도 측만증을 갖고 있어서 원장님께서도요? 네, 오늘 오른쪽 엑스레이 사진은 네. 좀 제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봤던 그 엑스레이 사진의 주인공이 원장님이시라고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척추를 봐버려. 제가 또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측만증 진짜 좀 많이 들어봤던 그런 질환이에요. 네. 그래도 우리 원장님께서 척추 측만증을 지금 이거를 앓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네. 일단 지금 척추 측만증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종류도 좀 다양합니까? 네, 측만증은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장기 때 생기는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네. 전체 측만증의 8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여기에 속하나요? 네, 저도 성장기 때, 중학교 때 발견된 케이스인데 그렇군요. 이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드물긴 하지만 네. 엄마 뱃속인 태아기서부터 생기는 선천적인 측만증도 있을 수 있고 네. 신경질환이나 근육질환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측만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는 측만증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측만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나이가 드시면 이제 노인분들의 경우에 척추에 협착증이 생기거나 골밀도가 약해지고 그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이 좀 약해지면서 네. 척추가 틀어지는 노년기 퇴행성 측만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척추가 휘었다고 해서 다 같은 또 측만증이 아닐 텐데요. 또 대표적인 종류 중에 특발성 측만증을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특발성 측만증의 원인은 좀 뭔가요? 여기서는 특발성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특발성이라는 뜻은 사실 원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의학계에서 이 청소년기의 측만증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네.
사실 아직까지는 핵심적인 원인을 밝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앞선 사례처럼 이런 잘못된 자세가 반드시 측만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측만증에 있는 저 같은 이제 성장기 때 친구들이 네네. 자세가 바르지 못하던가 하면은 이런 측만증을 조금 더 악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뭐 잠깐 지금 뭐 말씀하실 때 다리를 이렇게 네. 좀 꼬아봤었거든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다리 꼬는 자세도 많이 안 좋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도 맞죠? 측만증에 네, 많이 안 좋은 자세입니다. 측만증 앓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네요. 저도 네. 사실 고백을 해보자면 혜수 씨도요? 네, 청소년 때 아.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오. 측만증이 네. 있다고 아.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사실 특별한 뭐 증상이 없으셨죠? 없었어요. 뭐 아프지도 않고 네. 잘 뭐 다니고 있었는데 네네. 약간 어깨가 삐뚤어졌다라는 외형적인 특징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됐는데 네. 측만증이더라고요. 네. 증상이 이렇게 없는 게 대부분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소년기의 측만증은 네. 사실 저도 그렇고 네. 우리 MC분도 그렇고 네. 거의 증상이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가벼운 허리 통증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도 뭐 각도가 심하다고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측만증이 있지만 이거를 증상이 없으니까 이제 모르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우연히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가지고 발견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성장기 때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외형적인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네. 서 있을 때 네. 우리가 양쪽 어깨의 높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희수 씨가 네네,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네, 그림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등 쪽으로 보면은 양쪽 견갑골이라고 날개뼈가 있는데 네. 저 날개뼈의 대칭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양쪽 허리선의 굴곡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양쪽 골반도 높이 차이가 나는 경우나 걸음걸이 이상 같은 것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양쪽 가슴의 대칭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저도 뭐 자세를 좀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고 네. 네.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 하거든요. 혹시 자가 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척추 측만증이다라고 알 수 있는 네네, 방법이 자가 있습니까?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 어떤 게 일단 있을까요? 똑바로 차렷 네. 자세로 이렇게 쓴 상태에서 서서. 네, 서서 이제 허리를 90도로 앞으로 이렇게 굽히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뒤쪽에서 등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양쪽 등의 높이가 같은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네. 양쪽 등이 저 오른쪽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저런 경우는 이제 측만증을 많이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뭐 이렇게 허리 숙이는 거 쉬우니까 네. 집에 한번 다른 해보시면. 구성원분들에게 그러게요. 좀 진단해 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체형 변화를 보고 병원에 가게 된다면 또 어떤 검사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체형 변화를 면밀히 관찰을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목부터 이제 허리까지 전체 척추가 다 나오는 홀스파인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홀스파인 엑스레이 검사에서 측만증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가장 각도가 심하게 틀어져 있는 부분을 편행선을 잇고 여기서 수직인 각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각도를 우리가 콤스 각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콤스 각도는 측정하는 의사에 따라서 오차가 10도 정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도가 10도가 넘어가는 경우부터는 측만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은 몇 도 정도? 저는 중학교 때 17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17도면 좀 심한 경우인가요? 심하진 않고 네. 약간 경도라고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각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집니까? 네. 일단 치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청소년기의 측만증하고 네. 성인의 측만증은 사실 치료가 엄격히 좀 다릅니다. 네. 성인의 경우에는 네. 사실 특별한 증상이 있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경우에는 뼈가 사실 이미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휘어진 걸 다시 일자로 피는 거는 수술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성장기의 친구들은 조금 다른데 네. 성장기는 키가 자라면서 척추가 또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측만증이 더 심해지는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의 측만증은 성인보다는 조금 더 치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도별로 좀 살펴보면은 10도에서 20도 정도의 측만증, 저에 해당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는 더 측만증이 심해지지 않는지 성장기 때는 엑스레이 검사를 6개월마다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체형 교정이나 운동요법들을 병행하면은 이 악화되는 것 좀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도가 20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가 척추 전체의 보조기 착용을 고려를 해봐야 되고 45도 이상의 아주 심한 측만증부터는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청소년기에는 이 측만증 진단을 받아도 뭐 증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할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 혹시라도 네. 이 허리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닌지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측만증이 있어도 청소년기나 젊을 때는 사실 증상이 없는 게 대부분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취약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측만증이 없었던 중년에 비해서 어릴 때 측만증을 진단받은 친구들의 이 중년이 되었을 때 허리 통증이 생기는 비율이 2배 정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휘어진 부위가 흉추보다는 이 요추에서 휘어졌을 경우에 허리 통증이 더 많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허리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보통 골반의 불균형이 같이 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요추랑 골반을 잡아주는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게 되면서 허리 통증이 조금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측만증으로 이제 진단을 받은 후에는 엑스레이를 좀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찍는 게 좋다고 하셨죠? 아,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장기의 측만증은 주기적인 엑스레이 관찰이 사실 제일 최고의 치료입니다. 네, 그렇겠어요. 그래서 경도의 측만증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즉 방학 때마다는 그래도 한 번씩은 촬영을 해보는 게 좋겠고 네. 조금 각도가 심한 측만증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는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3개월 저도 정도. 뭐 엑스레이를 좀 찍어봐야겠어요. 그럼요. 네. 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측만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좀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습관이나 운동 중에 좀 좋은 습관 있으시면 알려주시죠.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일단은 가능하면은 바른 자세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앉아 있는 자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 동안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 있거나 하는 안 좋은 습관들을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운동으로는 스트레칭이나 수영 같은 걸 통해서 척추의 유연성을 조금 기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영이 또 도움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학창 시절 뿐 아니라 뭐 지금도 집에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이게 다리를 계속 이렇게 꼬게 되고 네. 그리고 점점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계속 내려가요. 네. 누워 이렇게 있잖아요. 엉덩이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자세도 정말 안 좋은 거죠. 그쵸.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거죠. 네, 사실 좀 어려운데 저도 사실 다리 꼬는 습관이 있긴 있어서 아유 원장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데.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네. 뭐 다리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건 괜찮을까요? 아니, 그것도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아, 그래요?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바른 자세를 하고 이제 엉덩이를 그 의자 뒤쪽으로 최대한 많이 붙이고 붙여서. 바르게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좀 남겨주시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기의 측만증은 원인과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장기 때 발견을 하지 못한다면 성인이 되어서는 할 수 있는 치료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장기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의 체형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 검사를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민경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